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어요. 50년 동안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지난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죠.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저희 첫째 딸 혜린이는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해요. 늘 바쁘지만 매일 제게 안부 전화를 하곤 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혜린이는 매번 저를 걱정했어요. 둘째 딸 수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아이였지만 저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삶이 있어야지. 나는 내 방식대로 편히 지낼 곳을 고르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인터넷으로 요양원들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근교의 여러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경기도 수원의 늘봄하우스라는 곳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르신, 저희는 프리미엄 요양원입니다. 일반 요양원과는 차원이 다르죠. 시설 담당자는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월 이용료는 300만 원이고요. 식비, 간병비, 각종 프로그램 참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랑은 바로 이 정원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도록 설계된 정원에는 벤치들이 곳곳에 있었고 입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 연구 보장, 24시간 간병 서비스, 전문 간호사 상주 등이요.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워 보였고 특히 이 정원이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젊었을 때부터 꽃을 기르는 것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으니까요. 혜린이는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것을 여전히 걱정했어요. 엄마, 우리가 모실 수 있어. 왜 벌써 요양원을 생각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혜린아, 너는 재판 준비하느라 밤새우기 일쑤고 수민이는 회사 일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잖니.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라니요, 엄마. 수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를 모시는 게 어떻게 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고마워, 수민아. 하지만 엄마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이해해줘.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50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키워온 저의 신념이었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가족회의는 길어졌어요. 혜린이와 수민이는 계속해서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에게 의존하며 살 수는 없어.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단다. 결국 딸들도 저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엄마. 혜린이가 말했고 수민이도 맞아요. 계약서도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라고 동의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딸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저의 선택에 대한 확신도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가족 모두가 함께 늘봄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시설은 홍보 자료보다도 더 좋아 보였죠. 깔끔하게 정리된 복도, 밝고 넓은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어머님, 저희 시설은 입주민 만족도가 98%입니다.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간병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되고 전문 간호사가 항상 상주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은 저희의 자랑이죠. 입주민들이 직접 가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린이는 변호사답게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여기 보면 녹지 공간 영구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정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거든요. 수민이도 궁금한 점을 물었죠. 간병 인력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낮에는 10명, 밤에는 5명의 전문 간병사가 근무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24시간 상주하고요.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했죠.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혜린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라면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입주 당일 저는 간단한 짐만 챙겨 늘봄 하우스에 도착했어요. 딸들이 함께 짐을 옮겨주었죠.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자주 올게요, 엄마. 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새로운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20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죠. 무엇보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이 제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다른 입주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대부분 7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이셨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김영미예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영미 씨는 전직 출판사 편집장으로 저와 나이가 비슷했죠. 네, 박영희입니다. 교사였어요. 어머, 선생님이셨구나. 저도 책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영미 씨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 저는 정원을 산책했어요. 저녁 햇살이 꽃들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장미, 국화, 백일홍 등 다양한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답니다. 정말 아름답죠? 뒤에서 영미 씨가 따라와 말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이 정원에 반했어요. 매일 아침 여기서 커피를 마셔요. 저희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죠.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역사요. 중학교에서 50년 동안 역사를 가르쳤어요. 50년이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편집 일을 했어요. 주로 역사책들을 많이 다뤘는데 선생님과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저와 영미 씨는 금세 친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지식인이었고 나이도 비슷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저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야경이 아름다웠답니다. 가로등 불빛이 꽃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여기서라면 정말 나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죠.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만의 속도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아름다운 시작이 곧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늘봄 하우스에서의 첫 달은 저에게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이슬에 젖은 꽃들의 향기는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영희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김없이 영미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저희 두 사람만의 아침 의식이 된 지 벌써 한 달이었죠. 영미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 정원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저희는 장미꽃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은 국화 모종을 심어볼까요? 영미 씨가 제안했어요. 원예 담당 직원이 입주민들의 정원 가꾸기를 적극 권장했고 저와 영미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참여자였답니다. 좋아요. 가을이 되면 예쁘게 필 거예요. 저희는 정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화단에서 모종 심기에 열중했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니 옛날 추억이 떠올랐죠. 저희 집 마당에서 남편과 함께 꽃을 키웠던 때가 생각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모종을 심으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꽃을 좋아하셨나 봐요? 처음엔 관심 없어 하더니 나중엔 저보다 더 열심히였어요. 특히 장미를 무척 좋아했죠. 제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이런 순간에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거든요. 남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 정원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영미 씨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매일 아침 여기 앉아서 신문을 읽으셨을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은 조용히 꽃에 물을 주며 각자의 추억에 잠겼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정원으로 나왔어요. 82살의 이정우 할아버지는 매일 손자와 함께 심은 감나무를 보러 오셨죠. 할아버지, 감나무가 많이 컸네요. 제가 인사를 건네면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손자가 7살 때 심은 건데 이제 중학생이 됐어. 정우 할아버지는 감나무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요즘엔 잘 안 와. 학원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손자 생각이 나시겠어요. 영미 씨가 따뜻하게 말했고 할아버지는 맞아. 이 나무가 내 유일한 위로야. 라고 답하셨죠. 정우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감나무에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어 주셨어요. 그의 모습을 보는 다른 입주민들의 마음도 따뜻해졌답니다. 정원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들이 있었어요. 78살의 박순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딸을 생각하며 백합을 키우셨죠. 딸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식 때 백합 부케를 들었어요. 그때가 가장 예뻤는데 순자 할머니는 백합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저와 영미 씨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함께 꽃을 바라보았죠.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어요. 입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특별한 장소였답니다. 한 달 후 저의 71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딸들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을 때 영미 씨와 다른 입주민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죠.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혜린이와 수민이가 큰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고 영미 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원의 파고라 아래서 열린 작은 생일 파티는 가족 모임보다 더 따뜻했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은 어때요? 수민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물었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너무 좋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딸들도 저의 밝은 표정을 보고 안심했죠. 영미 이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혜린이가 영미 씨에게 인사하자 영미 씨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라고 답했어요.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저는 딸들을 배웅하며 말했답니다. 너무 자주 올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엄마.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딸들이 떠난 후 저와 영미 씨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가족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제가 만족스럽게 말했고 영미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희는 해가 질 때까지 정원에 앉아 있었답니다. 저녁이 되면 정원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가로등이 켜지고 입주민들이 저녁 산책을 나왔죠. 저는 매일 이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영희 씨, 내일은 독서 모임이 있어요. 영미 씨가 말했어요. 영미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독서 모임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열렸죠. 무슨 책을 읽을 예정이에요? 이번엔 김영하의 소설이요. 다들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은 정원의 파고라에서 열렸어요. 입주민들이 둘러앉아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와 비슷한 나이네요. 정우 할아버지가 말했고 순자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우리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독서 모임이 끝난 후에는 보드게임을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70대와 80대의 어르신들이었지만 함께 있으면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답니다. 영희 씨, 이 정원은 마치 학창시절 같아요.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야. 영미 씨가 감회 깊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영미 씨.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곳은 오랜만이에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원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봄에 심은 꽃들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아름답게 피어났죠. 저와 영미 씨가 함께 심은 국화가 노란 꽃을 피웠을 때 저희 두 사람은 마치 자식이 성장한 것처럼 기뻤답니다. 우리가 키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다니. 제가 국화꽃을 어루만지며 말했고 영미 씨는 내년엔 더 많은 종류를 심어봐요. 라고 제안했어요. 좋아요. 장미도 더 심고 튤립도 심어봐요. 저희는 내년 정원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원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나무의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장미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하지만 입주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영미 씨에게 말했고 영미 씨는 저도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모든 입주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함께 꽃을 키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일상이 이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곧 저희의 소중한 터전인 정원에 먹구름이 들이우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늘봄 하우스에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 원장이 입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았죠.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입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죠. 늘봄 하우스가 새로운 투자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투자회사요? 영미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네,
골든에이지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입니다. 노인 복지 분야의 전문 투자회사죠. 원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어요. 젊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새로운 운영 총괄이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현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대현 씨의 첫인상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전임 원장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개선 사항이죠? 제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김대현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김대현 씨가 입주민들을 다시 소집했죠. 여러분께 시설 현대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VIP 병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VIP 병동을 어디에 짓는다는 거죠? 정우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현재 정원 자리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VIP 병동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입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잠깐만요.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정원을 없앤다고요? 계약서에 녹지 공간 영구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계약서는 검토 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대현 씨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니요. 우리와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씨도 분노에 떨며 일어섰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는 모두 시설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에게 그 정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긴 곳이에요. 이해합니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대신 실내에 작은 화분 정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분 정원이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가 손자와 함께 심은 감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을 생각하며 키운 백합은요? 죄송하지만 불가피합니다. 김대현 씨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영미 씨가 밤늦게 제 방을 찾아왔죠. 영희 씨, 큰일이에요. 영미 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젯밤에 이웃방 할아버지가 가슴 통증으로 끙끙 앓으셨는데 간호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24시간 간호사 상주한다고 했는데 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데도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밤에는 간호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몰래 확인해 봤는데 밤에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4시간 간호 서비스는 계약서의 핵심 조건 중 하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관리사무소로 향했죠. 간호사가 밤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씨가 시치미를 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환자가 아파서 고생했는데도 아무도 없었어요. 일시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일시적이라고요?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제가 계약서를 들이밀자 그는 차갑게 답했어요. 계약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요양원이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른 입주민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낸 돈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데. 경영 방침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대현 씨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더욱 분개했죠. 그날 오후 저는 다른 문제도 발견했어요. 요양보호사 수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었죠. 낮에도 간병사가 1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미 씨가 조용히 말했고 순자 할머니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찾기가 어려워요. 라고 동의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계약서에는 낮 간병사 10명, 밤 간병사 5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낮에 5명, 밤에는 1명도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제가 영미 씨에게 분개하며 말했고 영미 씨는 그뿐만 아니에요. 추가로 받는 돈도 이상해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달부터 시설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더 받더라고요. 뭘 개선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이나요? 네,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 돈이 직원들 차량 유지비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유지비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직원 회식비로도 쓰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돈으로 회식을 한다고요? 저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보건당국의 지도 점검이 완전히 형식적이라는 것이었죠. 내일 지도 점검이 온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반짝 청소하고 서류 정리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내일은 간병사들 다 나오라고 하세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경악했어요. 지도 점검을 위해 하루만 반짝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도 점검이 있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간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시설 곳곳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죠. 점검관들은 서류만 대충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 이게 무슨 점검이에요? 제가 영미 씨에게 분개하며 말했고 영미 씨는 완전히 쇼네요. 평소 문제들은 아무도 모르고 가는군요. 라고 답했어요. 점검이 끝난 후 갑자기 나타났던 간병사들은 다시 사라졌고 시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80세인 최영철 할아버지가 새벽에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야간 간호사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죠. 다른 입주민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야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골든 타임을 놓쳐 위험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달려가 소리쳤어요. 최 할아버지가 죽을 뻔하셨는데 간호사가 왜 없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현 씨가 무성의하게 대답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과민 반응이라고요? 저는 분노로 떨었어요. 우리의 존엄을 돈으로 거래하다니. 영미 씨도 함께 항의했죠.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약서 위반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돈 빼돌리고. 하지만 김대현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경영 방침에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시설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옮기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 아세요?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사업입니다. 김대현 씨의 냉정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영미 씨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정원을 바라보며 저희 두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고 영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추억과 존엄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미 씨가 묻자 제 눈에 결기가 서렸어요. 싸워야죠. 나이가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영미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대책을 의논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희의 소중한 터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최영철 할아버지의 응급 상황 이후 저와 영미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 두 사람은 조용히 다른 입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방에서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정우 할아버지에게 속삭이자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조용히 다른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오후 3시 제 방에는 15명의 입주민이 모였어요. 방이 좁아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을 없애겠다고 하고 약속했던 간호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우리 돈을 빼돌리기까지 해요. 맞아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젯밤 최 할아버지 일을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정원은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평생 역사를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불의에 맞서지 않으면 더 큰 불의가 온다는 거예요. 역사를 지키듯 우리의 권리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81살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철수 할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영미 씨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도 편집자로 일할 때 부당한 일들과 많이 싸워봤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80세인 박기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뿐만 아니에요. 그날 새벽에 내가 아파서 끙끙댔을 때도 간호사 한 명 없었어요.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맞아요, 기순 할머니. 정우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우리 손자와 함께 심은 감나무를 없앤다니. 그게 내 유일한 위로였는데. 그리고 돈은 왜 그렇게 걷는 거예요? 78세의 이순이. 할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죠. 시설 개선비라고 하면서 월 50만 원씩이나. 알고 보니까 우리 돈으로 직원들 차 유지하고 회식한다니. 회식비까지요? 다른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고 이순이 할머니는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우리가 낸 돈으로 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죠. 그동안 개별적으로 품고 있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지도점검도 터무니없어요. 영미 씨가 목소리를 높였죠. 하루만 반짝 청소하고 평소에 없던 간병사들 불러다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점검이에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죠. 이건 우리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에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함께 싸워야 해요.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망설였죠. 영애 씨 말씀은 맞지만 괜히 문제 일으켰다가 보복당하면 어떡해요? 75살의 오현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현숙 할머니 걱정도 이해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죠. 하지만 지금도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더
더 심해질 거예요. 맞아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원에서 딸을 생각하며 심은 백합이 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걸 뺏길 순 없어요. 딸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 결혼식 때도 백합 부케를 들었는데 그 추억마저 빼앗기면 안 되겠어요. 저도 동참할게요. 기순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죠. 그날 밤 죽을 뻔했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둘씩 입주민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15명 중 12명이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나서도 될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여전히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답했어요. 두려워도 해야 해요. 철수 할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제가 평생 역사를 가르치며 배운 교훈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미 씨가 묻자 제가 말했죠.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계약서 위반 사항들, 부당한 비용 징수, 인력 부족 등을 정리해서 기록해둬야 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알려야 해요. 영미 씨가 제안했어요. 제가 편집 경험이 있으니까 청원서를 작성해 볼게요. 인터넷 청원이요? 정우 할아버지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영미 씨가 웃으며 말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실제 서비스 간의 차이점을 꼼꼼히 정리했죠. 영미 씨는 인터넷에서 청원 사이트를 찾아보며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영미 씨가 제게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늘봄 하우스 입주민들의 호소는 어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사모펀드에 팔린 요양원, 약속 지키세요는 어떨까요? 좋아요. 제가 엄지를 들었죠. 청원서에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열되었어요. 계약서에는 24시간 간호사 상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간에 간호사가 전혀 없습니다. 낮 시간 간병사도 계약서상 10명이지만 실제로는 5명도 안 됩니다. 녹지 공간 연구 보장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시설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추가 징수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차량비와 회식비로 사용됩니다. 보건당국의 지도 점검도 사전 통보되어 하루만 반짝 정리하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청원서는 점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듬어졌답니다. 일주일 후 영미 씨가 완성된 청원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영희 씨, 청원서가 완성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저는 청원서를 읽어보며 감탄했죠. 영미 씨, 정말 잘 썼어요. 이거면 사람들이 우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퍼뜨릴까요? 우선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SNS에도 올리고요. 저는 곧바로 혜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요양원에 큰 문제가 생겼어. 인터넷 청원을 올렸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문제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혜린이는 듣는 도중 여러 번 어머, 그럴 수가. 를 외쳤죠. 엄마,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소송감이에요.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기로 한 거야.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청원도 제 SNS에 공유할게요. 수민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엄마, 정말 화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민아, 너도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제가 개발자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요즘은 영상이 더 잘 퍼져요. 영상까지 만들어 줄 거야? 네, 엄마들이 직접 증언하는 영상을 만들면 더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청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첫째 날 100명, 둘째 날 500명, 셋째 날에는 2000명이 서명했죠. 영희 씨, 대박이에요. 영미 씨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벌써 2000명이 서명했어요. 정말요? 저도 믿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댓글들 보세요. 다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놓았더군요. 할머니들 화이팅! 끝까지 싸우세요. 사모펀드들이 요양원까지 망치는군요. 부모님이 걱정됩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함께 싸워요. 며칠 후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요청을 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일보 기자 이민수입니다. 늘봄 하우스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와 영미 씨는 기자를 만나 상세한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계약서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계약서를 내밀었죠. 기자는 계약서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다른 입주민분들도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원 서명자 수도 10,000명을 넘어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이 왔답니다. 노인 인권 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라이츠 단체 대표 김소영입니다. 늘봄 하우스 문제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실버라이츠요? 제가 처음 듣는 단체명이었죠. 네,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시민단체예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지원이요? 우선 법적 자문을 해드릴 수 있고 집회나 기자회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영미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편에 서고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늘봄 하우스 앞에서 작은 시위가 열렸어요. 입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온라인에서 청원에 서명했던 시민들까지 50여 명이 모였죠. 약속 지켜라. 노인도 인간이다. 정원을 지켜라. 피켓을 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늘봄 하우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단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우리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것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날 저녁 뉴스에 늘봄 하우스 문제가 보도되었어요. 저와 영미 씨의 인터뷰도 나왔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영미 씨가 제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제가 환하게 웃었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영미 씨. 시위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골든에이지 파트너스 본사에서 급히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인터넷 청원 서명자는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언론 보도도 연일 계속되고 있었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본사 이사가 김대현 씨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회사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그대로 두면 수익성보다 지금은 회사 존립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의 호통에 김대현 씨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답니다.
한편 늘봄 하우스에서는 입주민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연일 찾아오는 취재진들과 지지자들 덕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영희 씨, 오늘도 기자가 와요. 영미 씨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번엔 방송국이에요. KBS에서 온다고 하네요. 방송국까지요? 저도 놀랐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KBS 기자와 카메라맨이 늘봄 하우스를 찾았어요. 정원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죠. 할머니, 이 정원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에요. 제가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정우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심은 감나무가 있고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딸을 생각하며 키운 백합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곳이에요. 그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겠다고 하니 어떤 기분이셨나요? 마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절절함이 묻어났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추억이 덜 소중한 건 아니거든요. 영미 씨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영상이 저녁 뉴스에 방영되자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할머니들 너무 멋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런 대우받으면 어떡하지? 사모펀드가 노인들까지 우롱하다니.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늘봄 하우스 문제를 거론한 것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님, 늘봄 하우스 사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사모펀드가 요양원을 인수한 후 계약을 위반하고 노인분들을 기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장면이 뉴스로 나가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답니다. 그 다음 날 드디어 골든에이지 파트너스에서 백기를 들었어요. 김대현 씨가 입주민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김대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입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우선 정원 철거 계획을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정말요? 순자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네,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도 계약서대로 충원하겠습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를 보장하겠습니다. 정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약속하는 거죠?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징수한 시설 개선비도 모두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김대현 씨가 당황했어요. 입주민 협의회를 만들어야 해요. 앞으로 시설 운영에 입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민 협의회요? 네, 그리고 계약서도 개정해야 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민의 권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저의 요구는 정당했고 김대현 씨도 거부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입주민 협의회 설립과 계약서 개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으로 입주민 협의회가 설립되었어요. 제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고 영미 씨가 부회장이 되었죠.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네요. 영미 씨가 기쁘게 말했고 저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어요. 계약서 개정 작업도 시작되었어요.
혜린이가 법률 자문을 해주어 입주민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죠.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해요. 혜린이가 개정된 계약서를 보며 만족해했어요. 녹지 공간 보장뿐만 아니라 인력 기준, 서비스 수준, 비용 투명성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한 달 후, 늘봄 하우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약속했던 대로 간호사와 간병사들이 충원되었고 정원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단장되었죠. 영희 씨, 정말 달라졌네요. 영미 씨가 새로 단장된 정원을 보며 감탄했어요. 꽃들도 더 예쁘게 심고 벤치도 새로 놓았어요. 우리가 쌓은 보람이 있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복원된 정원에서 저는 영미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질녘의 따뜻한 햇살이 꽃들을 비추고 있었죠. 노후는 끝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새 시작이에요. 제가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고 영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영희 씨.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늘봄 하우스를 방문했어요. 혜린이와 수민이는 물론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축하해 주었죠.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중학생인 손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영웅 같아요. 영웅이라니, 이 녀석아. 제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혜린이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엄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수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원에서 손녀와 함께 꽃을 심는 저의 모습은 늘봄 하우스를 진정한 안식처로 만들었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감나무가 정말 크네요. 정우 할아버지의 손자가 방문해서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심을 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정우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감나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셔서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몇 개월 후 늘봄 하우스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다른 요양원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요양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원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입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답니다. 영희 씨, 우리가 역사를 바꾼 것 같아요. 영미 씨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전국의 노인분들이 우리 덕분에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뜻하지 않게 큰일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뿌듯해했죠.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을 해온 것이었죠. 할머니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교수가 정중히 부탁했어요. 노인 인권과 시민 행동에 대한 생생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답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연단에 서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늘봄 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과정, 사모펀드 매각 후 벌어진 일들, 그리고 입주민들과 함께 싸운 이야기까지.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의에 맞서는 것이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학생들은 숨죽여 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기는 특별한 게 아니야.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도 분명히 할 수 있어. 강연 후 저는 늘봄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영미 씨와 다른 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연은 어땠어요? 영미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고 저는 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순자 할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영희 씨,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영미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답니다. 정원의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렇게 늘봄하우스는 진짜 늘봄의 공간이 되었어요. 입주민들의 용기와 연대로 지켜낸 정원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이 말은 늘봄하우스를 넘어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꿈을 포기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